자, 296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296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296페이지. 리모델링. 자, 지금 이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이거는 새로 건축을 하는 겁니다. 새로 건축하는 거. 근데 리모델링은 있는 걸 뜯어 고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뭐 하는 거냐면 소유한 자. 복리스를 소유한 자. 왜냐면 고치는 거니까, 리모델링 하는 거. 이 두 개는 새로 짓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리모델링과 관련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거 첫 번째 수립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수립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 시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다가 뭐라고 내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다음에 뭐라냐면 도지사 이렇게 내는데 홀랑 속을 수가 있어요. 도지사가 아니라 대도시 시장이 수립자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것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되 5년마다 이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재검토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 타당성 검토라고 말하는데, 왜 재검토를 5년마다 한다 그랬어요? 대통령 임기에 맞춰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국정을 운영하고 싶은데 방향이 있을 테니까 그 방향에 맞춰서 재검토 다 뜯어 고칠 수 있도록 법에서 그래서 5년마다로 재검토 시기를 다 통일해 놨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다 재검토 시기는 5년이다. 대통령 임기에 맞춰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교재 296페이지에 거기 1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자와 대상지역 파란색 1번입니다. 거기 양가로 1번에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밑줄 쳐보세요. 대도시시장.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요 대도시시장 자리에 도지사는 이렇게 들어오면 혼랑 속습니다. 도지사가 아니라 대도시시장입니다. 관할구역에 대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 여기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저쪽 297페이지 쪽으로 볼게요. 297페이지 파란색 3번을 보세요. 297페이지 파란색 3번에 보니까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재검토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밑줄 칩니다.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재검토를 하는데 그 재검토는 몇 년마다 하라고요?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프린트물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15번을 보겠습니다. 15번을 봤더니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재검토해야 된다. 자, 이 조항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5 맞다. 자, 이제 303페이지 쪽으로 가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어, 303페이지 쪽에 가니까 뭐가 등장을 했냐면
사업계획 승인이 등장을 했어요.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단독주택, 이게 단독주택이 30호 이상을 건설하는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란 말은 예외가 있다는 소리인데, 예외적으로 50호 이상을 건설하는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설하는 자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역시 예외 50세대 이상 건설하는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 조성사업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 하는 자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헷갈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칠판의 왼쪽에 써져 있는 거를 지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안 지운 건데, 여기 보니까 연간 20호, 연간 20세대, 연간 1만 이상인 자는 뭐 하라고 칠판에 지금 돼 있어요? 등록하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돼 있다고요? 연간 20호, 연간 20세대, 연간 1만. 연간이 무슨 뜻이에요? 1년에. 근데 여기는 30호, 30세대 1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요거는 뭐냐면 한 건에 30호, 30세대 1만 이상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면은 뭘 받아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사업자의 등록사유하고 사업계획 승인사유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혼동이 와버린다고. 그러면 만약에 울산에서 공동주택 아파트를 갖다가 1500세대를 지으려고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1500세대 같으면 300세대 이상이죠. 이상 그랬으니까 이상이니까 1000세대 500세대 다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30세대 이상에 500세대 들어가는 거 1000세대도 들어가니까 다. 자,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누구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대지 면적이 이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받도록 되어 있어요. 30호 30세대 1만 이상이면서 대지 면적이 이게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분하는 거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과 상관없이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4개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교재 한번 봅시다. 자, 거기 이 303페이지에 말이죠. 303페이지 그 첫 번째 박스 위에 보니까 단독주택은 30호라고 되어 있는데 끄트머리에 보니까 다음 강목 30호 끄트머리입니다. 30호 끄트머리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밑줄 50호로 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박스에 보니까 공공택지 2번에 보니까 한옥 몇 줄 주세요. 한옥은 몇 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50호. 그 다음에 그 밑에 양가로 이번에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인데 그 밑에 보니까 박스에 다음 언어에 해당하면 몇 세대다? 50세대다. 그래서 2개가 들어있고 자 넘깁니다. 304페이지에 가니까 거기 파란색 가운데 파란색 2번이 나와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나왔어요. 원칙 거기 1번 동그라미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뭐라고 되나요? 이상. 10만 제곱미터 뭐라고요?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요거 나왔죠. 그다음 그 밑에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6명의 시장군수. 그다음 그 밑에 예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거 박스 안에 4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박스 안에 1번에 국가와 LH는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지금 4개 중에서 국가하고 LH는 10만 이상이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 논하지 말고 무조건 누구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국토장한테. 국가와 LH는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논하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국가와 LH는. 이번에 국정보고를 국토교통부 국정보고할 때 보니까 그 LH가 나왔던데 그 LH 사장한테 빚이 얼마냐 그 물어보니까 100조가 좀 넘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100조가 그러면 건설을 해서 빚이 생긴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예, 그 보증을 쓴 것들이 주로 빚입니다. 그럼 무슨 보증 썼냐 그러면 전세 보증, 임대차 보증을 쓴 거죠. 전세 대금 빌려준 거지. 전세 대금 이렇게 빌려주고 그 보증을 쓴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게 한 100조 정도 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이제 경매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부실채권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보증을 섰다. 그러면 1억을 갖다가 또 전세권자, 임차권자에게 일단 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 경매를 집어넣는데 그렇게 됐을 때 대략 한 50% 선에서 낙찰이 됐을 때 그럼 50에서 60 사이니까 그러면 1억 중에서 5천만 원 아니면 6천만 원 정도를 갖다가 받고 나머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는 그냥 날아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100조 중에서 지금 100조를 지금 보증을 쓴 것 중에서 그러면 LH가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대략적으로 5천에서 6천 사이니까 가운데 잡고 5조 5천억 정도를 회수할 수 있고 4조 5천억은 날라갔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아니 4조 5천억이 아니라 40조 5천억이 되겠네요. 40조 5천억. 100조니까 45조 5천억. 45조 5천억 정도가 보통 일단 45조 정도가 일단 날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45조 정도가 그래서 보증에 의해서 날라갔다. 그래서 아니 보증을 섰을 때 1억을 기준으로 그 얘기했을 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100조 원 지금 빚이 있다 그러니까 그 100조 원의 빚 중에서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는 55조 정도는 돌려받고 45조 정도는 못 돌려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게 다 날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그러면 보증을 왜 이렇게 많이 서주냐? 그러면 80% 보증 쓴 거를 그 70% 60% 좀 보증액을 좀 줄이면은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그게 좀 덜 날라가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빚이 많으면 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자회사 하나를 만들어서 그 보증을 전담하는 회사를 하나 넘기고, 니네 LH는 구획정리 사업에서 그거를 건설사한테 팔지 말고 니네가 직접 지어서 분양을 해라. 그럼 수익이 좀 많이 나지 않겠냐? 그럼 그걸 가지고 청년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신혼부부들한테 좀 싸게 공급하고 수익을 좀 극대화해가지고 좀 빚도 좀 많이 줄이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라. 그거를 공공택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건설사한테 분양을 해서 건설사 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 니네가 좀 직접 지어라. 그렇게 해서 청년들의 주택 마련도 해주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들한테 좀 이렇게 주택을 좀 공급을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30% 선으로 해가지고 10년 정도 쓸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주문을 하던데, 그래서 그 LH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된다고요? 국토장 여기 써놨죠. 거기 박스 들었잖아, 거기. 그래서 박스 1번에 국가하고 LH 토지주택공사 시행하면 거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박스 위에 누구라고 써졌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반적으로 대전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어쨌든 간에 자, 프린트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6번을 좀 볼게요. 프린트물 6번입니다.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주택건설업자와 1만 제곱미터의 대지조성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 맞아요, 틀려요? 자, 여기 봐요. 20호, 20세대 1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등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등록.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은 뭐라 됐다? 30호, 30세대 1만.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칠판을 이쪽 칠판을 안 지우고 계속 놔뒀던 게 이거하고 딱 비교를 해놔야 안 넘어가서 그래서 안 지우고 계속 안 지우고 놔뒀던 거예요. 그래서 연간 20호, 연간 20세대, 연간 1만 이렇게 된 것은 무슨 사유라고요? 등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30호, 30세대 1만 이상 이렇게 되는 건 뭐라고요?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장이 아니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런 사람들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국토장한테 받는 것은 예외인데 주로 공공이 국가라든가 LH였을 때 국토장한테 받는 거다. 그래서 일반 건설업체들은 전부 다 국토장한테 받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6명의 시장 군수에게 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 경주에서 지금 7만 제곱미터에다가 500세대의 그 주택 건설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누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예요? 내가 질문했으면 질문에 답하시면 돼. 딴소리 하지 말고. 대통령도 매우 답답해야 하더만. 질문하니까 기관장들이 와서 엉뚱한 소리 하니까 미칠라 그러더만. 왜 질문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자꾸.
질문한 내용을 답하라니까 엉뚱한 대답들을 와가지고. 내가 지금 경주라고 말했으니까 경주에서 지금 7만 제곱미터를 500세대를 건설한다. 누가 사업계획 승인권자냐 물어봤는데 이게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대를 안 해요. 공공만 상대해, 공공. 그러니까 누구냐? 지금 7만이라 그랬으니까 7만은 10만 미만이네. 그러니까 경주시장이네, 경주시장. 우리는 행정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요? 행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하는 건 실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부동산 공법은 실무야, 실무. 7만 그랬으니까 10만 미만이고 500세대 그랬으니까 지금 300세대 30세대 이상이고 그러면은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경주시장이네. 그럼 경주시장. 그러니까 특광 이렇게 나가니까 내가 속 터지는 거야. 엉뚱한 소리 한다고 내가. 자,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쭉 정리를 했고요. 이제 30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박스 우위를 볼게요. 박스 우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서 대지의 소유권 확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거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어딘가를 갖다가 주택 건설을 하려 그래요. 주로 이제 아파트 건설이 되겠죠. 주택 건설을 하려 그러면 그 주택 건설을 할 수 있는 땅의 대지, 그 대지의 소유권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 주체는 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대지를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방안은 뭐냐면 매입입니다. 매입은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말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쪽 선생님이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가지고 계신 땅에다가 어떤 건설사가 와서 자기네가 아파트 지을 테니까 땅을 파시죠 라고 땅을 좀 파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땅을 순순히 잘 파십니까?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말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지금 시세가 100만 원 정도 하는데 100만 원에 땅 좀 파세요 라고 건설사가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세가 평당 100만 원이에요. 가지고 계신 땅 좀 파시죠 라고 건설사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파십니까? 안 팔죠? 그러면 건설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저 시세가 평당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들 테니까 파세요 라고 하니까 안 판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건설사가 어떻게 할까요? 예?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시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 이제. 그럼 이제, 평당 10만 원씩 더 쳐드릴게요. 또는 20만 원씩 더 쳐드릴게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뭐 갖고 있는 게 1000평이지, 10,000평이지 모르지만 10만 원씩만 더 치면 엄청난 금액이 달라지겠죠. 10만 원, 20만 원 얹으면 금액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매입은 시가에다가 원래 팔 의사가 없는데 와서 가서 파세요 그러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얹어줘야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가에다가 플러스 알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나 안 팔어 이러면 B라는 사람이 나 안 팔어 C라는 사람이 나 안 팔어 D라고 하는 사람이 나 안 팔어 뭐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A, B, C, D를 빼고 일단 (100분의 80)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원래는 소유권을 다 모두 확보해야 되는데 모두 확보를 하지 않고 사용권은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권만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어요. 그러면 100분의 80 이상을 받았으니까 요 사람들 요 사람은 지금 요 사업계획 승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한 70년 전에 소유권 확보했고 사업계획 승인일 기준으로 70년 이전에 이 사람은 30년 이전에 소유권 확보했고 이 사람은 지금 한 7년 됐고 이 사람은 한 2년 됐다 이거. 이렇게 됐을 때 100분의 80 이상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다음에 이 동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뭘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팔고 나가세요 라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자, 일단은 교재를 봅시다. 거기 파란색 박스 위를 볼게요. 박스 위에 소유권 확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랬으니까 아직 안 받았어요.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요거죠.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다만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박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가리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우회말을 반대하는 겁니다. 우회말은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우회말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 박스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1번 지구 단위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 사업에 해당되지면서 밑줄 칩니다.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원 밑에 줄 권원을 확보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무슨 대상?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할 때는 100분의 80 이상에서 사용권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00분의 80 이상에서 일단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요 A, B, C, D에게 일단 이제 협의를 하러 가는데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똥꼬집 부리지 말고 우리한테 파시죠 라고 하면서 일단 매도 청구와 관련해서 3개월 이상 협의를 먼저 합니다. (3개월) 이상 협의를 하고 그러고도 협의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뭘로 매도 청구한다고요?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뭐냐면 플러스 알파가 없습니다. 다시 매도 청구할 때는 뭐가 없다고요? 플러스 알파가 없다고. 그냥 시세대로 100만 원의 매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토지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다. 동의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토지를 사업 주체가 획득할 수 있는 법에서 강제적으로 토지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놨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100분의 80 이상 그랬으니까 80을 넘어가지고 만약에 95% 이상을 확보했다. 그러면 95% 이상을 확보했다라고 가정하면 나머지가 대략 5%가 남았겠네. 5% 내외가 남았는데 나머지 모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70년, B라고 하는 사람이 30년, C라고 하는 사람이 7년, D가 2년 됐다는데 70년 아니라 100년이 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확보한 게 100년, 200년이 돼도 매도 청구해서 그 토지를
사업 주체가 획득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주택건설 대지 안에 사용권원이 얼마나 확보되면 80% 이상 95%가 넘어가 버리면 나머지 5% 내외에 대해서는 강제권을 발동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오른쪽 페이지 맨 꼭대기 박스를 봐요.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동그라미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모든이란 말이 중요해요. 모든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그자가 200년 됐든 100년 됐든 상관없습니다. 5%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매도 청구 대상이 돼서 다 강제적으로 그 소유권을 사업 주체가 획득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95% 있을 때는 모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95% 만약에 미만이다. 100분의 80 이상 95% 미만이다. 95% 미만인 경우에는 그럴 때는 지구 단위의 결정, 지구 단위의 결정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자, 소유권을 갖다가 확보한 자를 갖다가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이 뭐냐 그러면 95%, 80은 넘어갔고 95% 미만일 때 여기 지구 단위의 결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지구 단위 결정은 사업계획 승인을 지구 단위 결정으로 봅니다. 다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저 주택건설 사업 대지는 무슨 결정이 난 것으로 본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결정이 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일 기준으로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자를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A는 70년이니까 10년 이전입니다. B도 30년이니까 10년 이전이니까 요 A하고 B한테는 매도 청구를 못 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7년은 10년 이후고 D도 2년이니까 10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외한다는 말은 A하고 B는 제외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두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모두라고 하는 것은 C하고 D를 얘기하는 거예요. C하고 D한테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1, 2월에 또 하고 3, 4월에 또 하고 5, 6월에 또 하고 7, 8월에 또 하고 계속 이 부분을 해 드리도록 할 것이고, 자, 일단 306페이지의 왼쪽부터 볼게요. 306페이지 왼쪽에 맨 밑에 파란색 6번에 매도 청구란 말이 맨 밑에 있습니다. 30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구 단위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는 다음 각호에 따라서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건축물 포함해서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동그라미 칩니다. 시가로 매도 청구.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는 뭐로 한다고요? 시가로 매도 청구한다. 그 다음에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얼마 이상 협의한다? 3개월. 여기 써놨습니다. 매도 청구하기 전에 얼마부터 협의된다?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3월 이상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제 매도 청구로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매도 청구를 먼저 때리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메일 정리 노트로 봅니다. 7번 볼게요. 당해 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여 사업계획 승인 얻은 사업 주체는 당해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매도 청구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예, 가능합니다.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했으면은 일단 매도 청구를 전부에게 할 거냐 일부에게 할 거냐 문제는 남지만 일단 할 수 있냐 없냐만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에 따라서 매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부에게 할 수 있냐 일부에게 할 수 있냐만 남은 거예요. 95%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나눠야 되니까. 근데 일단 그건 나누지 않고 100분의 80 이상만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그 확보하지 못한 소유자에게 협의를 하고 매도 청구할 수 있나 없냐 이걸 물어본 건데 할 수 있다 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 관련 내용을 쭉 봤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316페이지 쪽으로 가볼게요. 31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하단부에 가니까 파란색 4번에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한다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316페이지 하단부 4번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주택건설 대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주택건설할 대지 토지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수용 또는 사용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아까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방안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매입이라 그랬잖아요. 저기 써놨습니다. 소유권 확보 방안은 뭐라고요? 매입입니다. 매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써놨네. 시가 플러스 뭐라고요? 알파. 시가 플러스 알파로 해야 된다. 그러면 시가로 지금 시가에다가 더 얹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시가에다가 더 얹어줘야지 된다. 그래서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방안은 매입으로서 시가에다가 더 얹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매입을 하지 않고 수용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수용 사용은 수용 사용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수용 사용은 감정 가격으로 현재 수용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수용 사용은 시행자가 국가와 지자체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죠. 지방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만 수용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이 수용 사용은 민간 시행자는 수용 사용이 안 된다. 민간 시행자는 수용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누구만 된다고요? 공공사업 시행자만 된다. 자, 그럼 거기 교재 봐요. 거기 316페이지 하단부 파란색 4번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의 수용 사용권자 미술치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와 LH와 지방공사인 끊어요. 공공입니다.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에게만 수용 사용권을 줬고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는 수용 사용권을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오늘 첫 시간에 국가와 지자체와 LH와 지방공사는 등록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아까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비등록 사업자라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비등록 사업자다. 공공이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비등록. 그럼 결론적으로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이 아닌 자가 등록했어요. 그 사람은 결론적으로 민간 시행자예요. 그러면 등록 사업자는 수용 사용권이 없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등록 사업자가 민간 시행자니까 등록 사업자에게는 뭘 주지 않는다고요? 수용
사용권을 주지 않는다. 수용 사용권을 주지 않는다.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민간 시행자는 뭐 해야 된다? 소유권 확보하려면 매입이니까 시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되고, 수용은 이건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할 거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어디를 좀 보시면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8번에 국가와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건설 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오더 X다. 오, 맞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와 LH와 지방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공공사업자만 수용사용권을 주고, 등록사업자, 즉 민간시행자에게는 수용사용권을 안 준다. 안 주니까 민간시행자는 뭐로 가야 된다? 매입을 해야 된다. 매입으로 간다. 매입은 시가 플러스 알파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321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주택 상환사채가 나왔네요. 자, 주택 상환사채인데, 이 주택 상환사채는 이 민영주택의 건설 재원이 됩니다. 이거를 주택 상환사채를 국민주택의 건설 재원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국민주택의 건설 재원이 아니에요. 어떤 주택이라고요? 민영주택. 국민주택이 아니라 민영주택 건설 재원이 되는 겁니다. 민영주택. 그러면 국민주택의 재원은 뭐예요? 아까 칠판에 써줬는데 한 번 들어서 기억이 안 나지? 아까 오늘 첫 시간에 국민주택은 누구의 돈으로 건설해야 돼요? 국가 지자체의 재원으로 건설되거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전을 받은 것만 국민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상환사채는 국민주택의 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했지만 기초지식이 없어서 못 받아들였을 거야 아마. 써놓기만 했지. 그래서 1, 2월 달에 한 번 더 듣고 3, 4월에 더 듣고 5, 6월에 더 듣고 하면서 자꾸 이제 흡수를 해 가셔야 됩니다. 자,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명 LH하고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입니다. 이 등록사업자 중에서 법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에 대해서 발행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발행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발행 승인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 승인권자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등록사업자는 공공이라 그랬어요? 민간이라 그랬어요? 저기 써놨잖아요. 등록사업자는 민간시행자라고 써놨네요. 왜 공공은 등록을 안 하니까? 저 써놨죠. 공공은 비등록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등록사업자란 말은 이건 무슨 소리냐? 민간시행자다 이 소리예요.
다시 한번 등록사업자는 뭐라고요? 민간. 민간 시행자는 뭐가 있냐? 부도 파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뭘 세워야 된다고요? 보증. 보증을 세워야 돼, 보증. 그래서 금융권이라든가 이 보증회사에다가 보증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상환기간인데 상환기간은 이것은 3년. 발행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거기 321페이지 교재를 한번 봐요. 321페이지 파란색 1번의 발행자는 미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등록사업자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 파란색 2번에 등록사업자 중에 박스 1번에 보니까 누구만 나왔어요? 법인. 누구라고요? 법인. 그래서 법인만 됩니다. 법인. 등록사업자 중에 법인만 발행권이 있다. 그 다음에 그 2번에 지급보증이란 말이 나왔는데 등록사업자는 민간 시행자니까 금융기관이라든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뭘 받아야 한다? 보증. 여기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민간이기 때문에 꼭 보증을 받아야 된다 말해요. 근데 뒤집어 얘기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증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공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만 보증이 필요해요. 민간. 등록사업자만 보증을 세우는 거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322페이지. 자, 322페이지에 파란색 3번을 보니까 발행 승인을 받으란 말이 나왔네. 발행 승인은 거기 주택상환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미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여기 그래서 발행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발행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 4번에 주택 상환 사채 상환인데 거기 양가로 2번 가운데 양가로 2번의 상환기간은 주택 상환 사채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요거죠.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을 좀 봅시다. 메일 정리 노트 볼게요. 자,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 가지고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주택 상환 사채의 발행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오다 X다. 아니지, X지. 여기 봐, 여기. 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밖에 없어요. 국토장은 발행자가 아니라 승인자야. 발행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없어요. 그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택 상환사채의 발행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라고 해가지고 학생들 많이 틀렸어. 여기 LH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권자고 국토장은 승인권자예요. 승인권자. 자, 이제 칠판 전부 다 지워놓으세요. 쉬었다 보겠습니다.